자, 여러분, 새해 첫날에 미국 뉴욕 증시 쾌조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새해 들어서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2020년은 어제 한번 언급했다시피 20 플러스 20, 20 곱하기 20, 2020 400배, 20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400배의 엄청난 정말 대박장이 나오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 20 곱하기 20 400배의 대박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쾌한 음악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제 인천여의 아침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급등으로 출발이 됐고요. 어제 코스피는 좀 빠졌지만 어제 첫날 빠졌으니까 뉴욕이 오늘 급등했으니 오늘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리핑 시작합니다. 다우지수가 오늘 1.16% 28,868 3만이 가까웠어요. 3만이 가까웠습니다. 나스닥이 1.33% 9,092 다시 이제 9,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양이 참 좋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6일부터, 그러니까 6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지급 준비율을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지급 준비율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발표했다. 그렇게 돼서 대형은행의 지준율을 12.2%가 되는 거죠. 12.2%. 대형은행의 지준율이 12.2%. 실질적으로 중국의 그 금리보다도 요즘 지준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중국의 통화정책, 이 경기 정책은 두 가지 아닙니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은 이제 뭐 예산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푸는 거, 이 재정정책이고, 금리 정책은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지준율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조절한다든가 이게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되겠죠. 자, 통화 정책을 인하한다라는 거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제 중소 그 기업이 포함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PMI 조사가 되겠죠.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5개의 항목에 그 질문을 해서 지난달과 어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는 것인데, 이번에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1.5, 이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은 실사지수죠, 실사지수. 그러니까 체감지수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그 시장의 현장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체감지수, 현장지수. 요것이 이제 51.5로 5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50 위가 되면 50 이상은 확장이고 50 이하는 이제 그 위축이거든요. 그래서 50 위니까 52로 계속 확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제 장인이 좀 많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처제가 전화가 왔네요. 처제한테 전화 와서 집사람한테 바꿔주느라고. 야, 하여튼 뭐 제가 빠르게 오늘 아침엔 제가 좀 우리 저 장인을 갖다가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이제 올해 90 되셔가지고 감기에 걸리셨는데 감기가 이게 좀 장인 느끼시기에 좀 딴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안 좋아 보여서 요거 방송 끝나고 일단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어제 상해지수가 1.15% 상승을 했습니다. 3.85까지 갔고 좀 이따 이제 상해지수하고 미국 지수를 좀 볼 텐데, 예, 그 모습들이 참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요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강해요. 3일 연속이 아니라 요거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쭉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상해지수가 뉴욕 증시도 이제 이런 모습이지만 상해지수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차트는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00명 감소해서 22만 2,000명. 지난번에 좀 이게 올라가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3주 연속 감소를 보이면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런 이제 관점이고, 다만 이제 마켓 발표 12월 미국의 제조 PMI 지수는 52.4다. 전월에 52.6에서 좀 후퇴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미세한 후퇴입니다. 사실 5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51.5잖아요. 요게 이제 52.4나 52.6이나 뭐 진배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11월 달 대비해서 좀 이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횡보하고 있다. 스파르탄 캐피탈의 카르딜로 수석, 올해도 긍정적으로 출발했다. 지정학적인 긴장 외에 거시경제 뉴스가 성장을 가리키고 있다. 거시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뉴욕 증시 오늘 그래서 아주 아침 출발부터 상당히 모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상해 지수의 모습인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3050에서 285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이제 12월 초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타결될 듯한 모습 나오면서 힘차게 올라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장기 라인의 지지를 받고 다시 쭉 올라가니까 전형적인 상승 차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장기 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전형적인 상승 차트의 모습이고, 길게 봤을 때도 18년도 이후에 쭉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19년도 들어와가지고 상승 추세로 이제 라인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가다가 한번 눌렀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은 전형적인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의 다우지수 오늘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로 28,868, 최근에 연말에 살짝 좀 조정 보이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연초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주 상당히 모양이 좋죠.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일단 한번 눌렀다가 가는데 이제 9,092까지 갔는데 요건 이제 10,000포인트로 가는 모습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10,000포인트로. 추세 자체가 작년 10월달 저점 장기 라인에서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20일을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20일에 한번 살짝 20일 이탈할 듯이 보이다가 빨간 게 20일입니다. 하다가 바로 쭉 올라가는 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모양이 정말 좋다는 거고, 또 작년도 내내 장기 저항 라인이었던
8,한 300포인트 여기를 갖다가 힘차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나스닥 역시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상승세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지 하는 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조만간에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인지 제가 볼 때 나스닥 한 10,000포인트 찍고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00포인트 그렇게 보이는데 나스닥 10,000포인트 다우지수 30,000포인트 요거를 찍고 좀 밀리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여도 일단 행보를 하더라도 이제는 또 중국이 좀 버텨주면서 중국이 튀어 올라가고 한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지난 작년도에 1200을 돌파하면서 1200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작년 여름 이후에 쭉 하향 안정화돼서 현재 1158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1158원에서 저항도 있었지만 결국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의 경제나 증시가 모양이 안정적이고 흐름이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를 좀 살펴봤고, 우리나라 코스피 새해 첫날 22포인트 마이너스가 됐죠. 코스닥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코스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종목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는 외국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어요. 기관이 약 5,400을 매도했는데 그것을 개인이 그대로 받아주면서 5,300을 개인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800을 매수하면서 코스닥 상승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는 상승과 하락이 엇비슷했습니다. 지수가 22포인트 내렸습니다만은 개별 종목의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상승과 하락이 비슷했고 거래대금은 4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보다는 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또한 이제 860개가 상승하고 388개가 하락을 해서 그래서 막 거의 3대1 정도로 상승이 강했고 거래대금은 4조 4,700억. 그러니까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확실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뭐 그래서 거의 엇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제 코스닥은 연 4일 동안 급등을 했고 바이오를 비롯한 중소형주가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코스닥과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새해가 들면서 코스닥이 확실하게 우위로 가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쭉 주가가 고점을 보이다가 물론 오늘은 상승하겠지만 보이다가 이제 행보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모습 보였는데 또 거래량은 어제 뭐 연말보다 조금 증가했지만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연 4일째 상승을 보이면서 캐주의 스타트 상승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양이 좋고 다만 이제 요 앞에 6,680포인트에서 장기 라인이 있는데 요 장기 라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년 내내 장기 라인 2년 동안의 장기 라인을 갖다가 깨고 내려와 가지고 이 장기 라인에 저항을 받았죠. 240일 라인 저항을 받았는데 완전 바닥 찍고 540까지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거라서 이제는 장기 라인 돌파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바이오 뭐 여러 개 임상 3상 실패하면서 폭락을 했다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데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코스닥 바이오가 시장을 끌면서 돌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51.5로 5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12월에 차이신 제조업 지수 상당히 좀 모양이 좋다라는 건데 이제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800개라 그랬죠. 800개. 그래서 중국의 차이신의 강세, CEBM의 종정성 디렉터,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10월이나 11월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12월에도 안정세를 보였다.
제조업 경기가 3개월 연속, 4개월 연속, 또 5개월 연속, 지금 이제 5개월 연속 확장세 PMI는 그런데 이렇게 쭉 모양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고, 여기에서 미중의 무역 분쟁 해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합의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업 심리가 개선될 여력이 있어서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인데, 중국이 북한의 긴장 고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이제 경고를 좀 했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정책, 요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아마도 지난 연말에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한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에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고를 좀 했다는 거죠, 중국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긍쉥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반도의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이렇게 좀 경고성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없던 일인데, 이번에는 아주 미중 무역 분쟁과 미중 무역 합의 같은 이런 이제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다가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보였죠. 베이징 소식통에 의하면은 중국 외교부의 논평은 김정은의 전략무기 개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략무기, 뭐 다탄도, ICBM 이런 거였죠.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작은 나라에서 핵을 가지는 것은 중국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가 북한이 단기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얘기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얘기했는데, 당장 레드라인을 파기하는 그런 그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레드라인의 파기라는 것은 뭐 ICBM의 발사라든가 핵실험의 재개, 이런 게 이제 레드라인을 파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정면 돌파 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며 핵경제 병진 노선이나 군사안보적 경쟁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면은 정면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면 돌파.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말 자체가 군사적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군사적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경제에 관련된 얘기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갖다가 돌파하자,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은 자력갱생으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지. 그 정면 돌파의 얘기가 군사적으로 뭐 누구랑 싸우자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정면 돌파전의 기본 내용은 경제의 내용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나 군사 안보적인 강경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이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ICBM 엔진 시험을 했는데, 그것은 뭐 다탄도 ICBM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 12월에 엔진 시험을 바탕으로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렵다. 이걸 갖다가 실험은 했는데, 이 실험이 탄도미사일에 바로 적응을 해가지고 발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머지않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머지않아라는 표현은 말은 머지않아가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좀 긴 미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머지않아라 했더니 머지않아. 지금이라 그러면 바로 12월 달이나 1월 달 얘기하는데, 머지않아라는 얘기는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의미한다. ICBM은 중요한 마지막 카드이므로 당장 그걸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뭐
ICBM까지 사용해가지고 미국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어제 바이오 쪽. 바이오는 어제 최근 들어 가장 강한 게 바이오입니다만은, 결국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용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셀리버리, 젠백스, 알테오젠, 엔지캠, SK바이오랜드, S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은 지난 연말에도 계속 강세를 보였던 쪽이란 말이죠. 연말에 한 3일 동안 계속 강세를 보였던 쪽이라서 연초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어제 급등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조정받은 쪽도 많이 가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년에도 새해 들어서도 바이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뭐 종목들 어제 올랐던 종목들은 다들 뭐 JP모건 컨퍼런스랑 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봐야겠죠. 셀리버리도 그렇고, 젠백스 물론 그렇고, 알테오젠 그렇고, 엔지캠도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학도 그렇고, SK바이오랜드하고 SK케미칼은 이제 또 어제 SK바이오팜 관련된 좀 이제 그 호재가 좀 나와서 그래서 관련돼서 같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다. 특히 SK케미칼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흐름이죠. SK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JW 중해제약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과 통풍치료제 URC102의 기술 제휴 사업을 논의하겠다. 또 표적항암제 CWP291, 표적 탈모 치료제 CWL08061, 자, 수지상 세포 치료제 크레아박스 같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가지고 JW 중해제약이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 뭐 소위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수출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래서 JW 중해제약, 원래 옛날에 이제 JW 중해제약이 좀 급등을 보인 적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2018년 정도, 17년 정도에는 저게 아주 가끔씩 아주 급등을 보였죠. 17년도 특히 그랬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통풍치료제, 표적항암제, 표적 탈모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수지상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고난이도의 그런 쪽이죠. 다음에 이제 아까 어제 셀리브리가 올랐는데, 셀리브리도 JP 컨퍼런스 참석한다는 얘기죠. 셀리브리. 그래서 다케다하고, 원래 다케다하고 지금 계속 그 라이센스 아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던 쪽이죠. 다케다. 여기서 이제 운동 실조증 치료 신약 라이센스 아웃을 논의하고, 또 TSDT의 라이센스 아웃, 파킨슨병 치료 신약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왔던 ICP 파킨 6개가 이제 중요한 저거였죠. 이런 것들 모두가 어떤 어떤 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곳 이상의 빅파마와 1대1 미팅이 확정적이다라고 셀리버리가 얘기하고 있네요. 1대1 확정. 1대1 대화가 확정되어 있다. 빅파마. 10곳 이상의 빅파마. 그리고 15곳 이상의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참여한 회사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유한양행, LG화학, 동아ST, 메디톡스, 휴젤, 제넥신, ABL바이오, 알테오젠,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G3BNT.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빅파마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관심이죠. 그래서 ABL바이오, 알테오젠, 요런 이제 좀 신생이라든가 좀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탄력이 있죠. 우리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은 당연한 거니까 별로 안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티움바이오도 최근에 잘 좋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솔루션 그렇고요. G3BNT도 뭐 그렇죠. 엔지캠 생명과학, 앞타바이오 신규 종목이죠. 그 다음에 펩트론, 나이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JP모건 효과가 좀 크다라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반도체 수요 5G가 이끌 것이다. 어제 5G 종목 좀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5G 종목들이 또 지금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KMW에 대해서 5G의 KMW에 대해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KEM
KMW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올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올렸던 게 안철수의 써니전자를 비롯해서 안철수의 뭐 안랩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도 한 6, 7개 쭉 제가 이제 설명 올렸어요. 어젯밤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유튜브에 써니전자도 올렸고, 그 다음에 KMW도 올렸고, 그리고 센트럴모텍도 제가 올렸어요. 최근에 신규 종목인데 이 센트럴모텍은 또 어떤 회사하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차트는 어떤가에 대해서 어제 저녁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KMW 또 써니전자 안철수 테마죠. 그 다음에 센트럴모텍도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어제 저녁에 올린 제가 어제 밤에는 제가 종목 분석 들어가잖아요. 종목 분석 밤에 올린 유튜브에서 인천요 치면 나옵니다. 인천요라고 치면은 바로 나와 유튜브에 인천요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어제 올렸던 안철수 테마하고 안철수 테마의 미래 또 KMW 이제 5G에 관해서 쭉 분석했죠. 5G의 KMW 그리고 이제 센트럴모텍 알루미늄 암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란다. 1년 동안에 60% 이상의 폭락을 이끌었던 반도체 가격이 드디어 하락을 멈췄다. 반도체 수요의 주역 중에 하나는 5G가 될 것이다. 작년도에 1000만 대에 불과했던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는 1억 6천만 대에서 3억 대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만 대에서 3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3억. 그러니까 올해의 5G는 올해 스마트폰의 대세는 5G가 될 것이고, 이 5G가 D램을 지금의 2~3배 정도, 랜드는 최고 4배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5G가. 그래서 5G 스마트폰이 D램은 2~3배 정도, 랜드는 한 4배 정도까지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5G가. 그리고 폴더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 반도체는 5G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 낸드 플래시는 2주 정도 적정 재고까지 갔고, 때문에 D램 같은 경우에는 4주 정도인데 올해 초에 아마 3주 정도로 갈 것 같아요. 2주가 지금 적정 재고라 그러는데 2주가 그래서 곧 적정 재고로 들어가고 이후에 5G라든가 폴더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중반 들어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D램의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지금 이제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물량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격마저 오른다면 실적이 좀 또 아주 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러니까 이제 서버 물량이죠. 서버 물량. D램의 서버 물량도 급등할 수 있다. 작년도에는 이 서버 쪽에 구글이나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별로 크게 투자를 안 했는데 올해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쪽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호재고 관련해서 메모리 관련된 중소기업에도 호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뉴욕 증시 새해 첫날 급등이 나왔다 하는 점에서 좀 기대를 좀 해도 될 것 같다는 거. 어제 또 이제 우리나라 빠졌잖아요. 빠졌고 최근에는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뭐 대형주도 좀 기대하시고 지수도 좀 좋아 보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게다가 중소기업들, 소형주들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장인이 지금 집에 계시는데 계속 좀 감기 때문에 아프셨다가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 병원에 좀 모셔서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원방송을 조금 이제 문은 열어놓고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방송을. 그래서 그거 우리 회원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어쨌든 간에 8시 한 20분이나 10분쯤에 문은 열어놓고요. 병원에 잠시 모셔서 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걷지를 못 하셔가지고, 부축을 해서 가야 될 거거든요.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냥 모셔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집에 휠체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갔다가 금방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회원 방송 하시는 분들, 회원분들은 조금 방송을 늦게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